자, 지금 중간에 그 흑담을 쌓다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생각나서 그거를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되고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 경사가 이렇게 되는데 그 여기서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지금 그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여기다 흑담을 쌓고 석고를 부었을 때 석고가 만들어지는 그 형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.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라인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얘를 정확히 맞춘다고 이렇게 맞추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제가 뭐 실수하거나 해서 이 빨간색 라인보다 조금 더 올라오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여기에 석고를 붓게 되는데 그 석고의 그 이 단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이미 흑담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덮어져 있는 그 석고는 이만큼이 비어 있는 거겠죠.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대로 제가 한번 이 빨간색 라인을 오히려 잘 보이게끔 면을 조금 더 깎아 보겠습니다. 빨간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면을 깎았죠. 여기서 석고를 이렇게 부은다고 치면 이 라인보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그 기준점보다 석고 틀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. 얘를 띄어서 그 석고 틀을 다듬는다고 생각해 볼 때 석고가 올라오면 그 부분을 석고 대패라든지 날카로운 칼로서 다듬으면서 이 분할선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석고 틀이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.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. 이 원형하고 분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석고를 깎을 텐데요. 이 부분을 너무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너무 많이 내려가서 언더컷이 나올 때까지는 하지 말아 주시고 한 1mm 정도까지는 하시는 것을 이렇게 권해드립니다. 이 정도. 지금 이 정도면은 딱 괜찮습니다. 그러면 이 면은 어떻게 되느냐? 여기서 이렇게 흑담을 싸면 불필요한 면이 너무 넓어지겠죠. 앞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틀 아마 기억이 나시면 한 1cm 정도만 이렇게 올라왔던 걸로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여기서 흑담이 올라가겠죠. 그러면 불필요하게 석고틀이 너무 커지는 것도 방지를 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석고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석고틀이 어떻게 이 반대편으로 떠질 건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좀 흙이 지저분하게 좀 이렇게 올라왔다 싶으면 석고틀을 떴을 때 이 부분만큼 석고틀은 이미 움푹 파여 있겠죠. 오목하게. 여기서 시간을 단축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없애고 이렇게 파여진 부분은 어떨까요?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만큼 석고틀을 뜨시면 거기는 약간 튀어나와 있겠죠. 그래서 없는 부분을 메꾸는 것보다 약간 튀어나온 것을 표면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됩니다. 흑담을 쌓으실 때 항상 석고틀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상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자, 붓겠습니다. 그 형태가 좀 어려운 거면 붓으로 칠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기포 없이 천천히
완벽하게 그 형태, 쉐입, 골 하나하나에 석고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손으로 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흑담의 높이까지 제가 부었습니다. 자, 그래서 평평하게 맞춰주도록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 저어주고요.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간혹 가다가 석고를 부어놓고 뭐 다음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식사를 하러 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. 다음 단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, 그러면 제작 공정이 굉장히 길어집니다. 완전히 발열을 하게 되면 그 최고점이 올랐을 때 강도도 세지면서 팽창을 하게 되는데, 그 전에 아직 발열은 하지 않고 딱딱해져서 이 벽을 분리시켜도 석고가 묻어나지 않을 정도가 됐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부터 빨리 분리를 시도하셔가지고 이 석고의 면을 빨리 다듬기 시작해야 빨리 마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흙더미를 먼저 제거를 합니다.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, 이 흙은 버리지 않습니다. 비닐을 덮어놓고 물을 축여서 원할 때 언제라도 이 흙을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편이거든요. 자, 여기서 위를 30cm 스테인리스 자입니다. 저는 굉장히 이것을 유용하게 잘 쓰는데요, 이런 식으로. 자, 이것은 잠깐 분리를 해서 좀 놓도록 하고요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깎여서 나왔죠.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두께는 이쪽에서 보시면 좀 두껍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얘가 볼륨이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죠. 그래서 이 두께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가장 높은 여기서부터 한 3cm에서 3.5cm, 물론 이것도 정해진 것은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. 형태가 작으면 석고 몰드의 두께가 한 2cm에서 2.5cm 정도 돼도 되고요. 원형이 커진다면 한 5cm에서 6cm도 해야 되겠죠.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보통의 규격, 이 정도 테이블웨어 정도면 두께가 3cm에서 3.5cm 정도, 그렇게 생각하셔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면도 다듬고 이 면도 다듬고 또 이 면도 다듬고 해야 되는데, 이 원형이 있으면 굉장히 이쪽을 이렇게 다듬기가 잘못하다가 원형에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좀 불편하겠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형을 잠깐 분리를 했다가 다시 그대로 넣어서 다음 틀을 제작하게 됩니다. 원형을 저도 잠깐 분리를 해서 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만약에 원형이 안 떨어진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무리하게 원형을 띄시다가 원형이 손상되거나 혹은 뭐 틀이 손상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원형이 잘 떨어진다면 떨어뜨려서 석고틀을 다듬는 게 훨씬 좋고, 네, 분리가 잘 되죠. 일단 틀을 다듬고 다시 결합을 하겠습니다. 교반기로 했기 때문에 기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. 이 다음부터는 손으로 이 조각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깎으시거나 아니면 스테인리스 자를 이용해서 깎으셔도 되는데, 요즘 뭐 가장 편하게 이런 석고용 대패들 여러 종류로 크기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. 네, 이것은 뭐 협찬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다 산 겁니다. 광고 아닙니다. 제가 다 산 겁니다. 네, 그래서 얘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경사도입니다. 예, 경사가 이렇게 여기서 원을 그렸을 때 중심부에서 정확히 직각이 이루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.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이제 의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 각도가 이쪽으로 나간다면 이쪽 틀은 아주 편안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쪽 틀이 굉장히 날카로워지겠죠. 그리고 이 각도가 너무 이렇게 들어간다면 다음 쪽 틀은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라인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이 틀 자체가 너무 날카로워지겠죠. 석고틀 뜨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mm 정도 분할선보다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1mm 정도 이 부분을 깎고, 여기 그 라인이 잠깐 보이시나요? 여기 라인이 살짝 원형보다 좀 크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석고 대패로 쳐 내려간 다음에 완성시키려고 합니다.
네, 어느 정도 다듬어 봤습니다. 이렇게 나왔고요. 나중에 그 석고틀이 완성이 되면 이런 부분이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텐데 지금은 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오히려 건드리면 석고틀을 막거나 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석고가 다시 새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. 자,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